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일 목요일입니다. 자, 벌써 올해 1월달이 지나갔고 오늘이 이제 두 번째 2월달을 시작하는 1일입니다.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연초부터 전반적인 자산시장이 뭐 등락이 굉장히 심했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뭐 상승과 하락을 했지만 뭐 골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상당히 좋은 2000불대를 꾸준히 유지를 해온 어떤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실버는 뭐 오히려 등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조금 반등하고 올라오는 이런 이제 1월 달이었는데, 골드와 실버가 확실히 결이 좀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골드는 어제 FOMC 회의 끝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아침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 시장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할 때는 상승을 했습니다. 연설할 때는 상승을 했다가 기자들 일문일답이 나오면서 바로 하락으로 돌았었죠. 뭐 이런 어떤 내용이 어제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점검을 하고 또 그 부분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입니다. 국제 시세 1트로이 온스당 2041불 29센트, 1g당 65불 63센트, 1kg당 65,628불 95센트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7만 3천원, 팔 때가 33만 3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9,976만 8천원, 9,976만 8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어제 골드가 유역장에서 반등을 했다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때 다시 반등했다가 기자들 일문일답 할 때에 하락했죠. 그건 뭔 얘기냐? 3월 달에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갔다. 이게 이제 어렵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전체 자산 시장이 바로 하락을 했던. 그런데 골드는 워낙 어제 뉴욕장에서 크게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빠졌지만 다시 반등해서 오히려 소폭 상승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 증시도 하락을 했고 달러 인덱스는 오늘 아침에 또 반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어제 FOMC 결과 내용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미 국제 10년물 수익률이 3.94고 오늘 아침에 3포인트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산시장이 굉장히 큰 호재인데,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등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파월 연준 의장의 어제 연설 이후에 떨어졌다가 다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조금 반등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원 환율이 오늘 아침에 1333원, 어제보다 한 2원 정도 높았다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도 오늘 아침에 이게 지금 4시간 봉인데 어제 연설 이후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어제 금리 인하가 3월달에 물 건너 간 결과에 따라서 하락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FOMC 회의 결과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금리 동결 4연속 금리 동결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그대로 좀 존재한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지역 리스크, 중동의 지역 리스크가 상당히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3월달에 금리 인하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순서 같죠.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금리 인하 절차로 들어가는데,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시중에 돈이 풀려 있는데 그 돈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회수를 하느냐? 미 연준에서 미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산 거죠, 시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이 풀렸죠. 그런데 그 국채를 다시 시중에 풀고 현금으로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죠. 그게 지금 대차 대조표 축소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줄이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줄이고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을 줄이고 금리 인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럼 그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것은 이야기는 있지만 논의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 다음 달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대차 대조표 축소를 어느 정도 유동성 현금을 회수를 시켜놓고 금리 인하를 들어가면서 이게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3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빠르면 5, 6월 달, 안 그러면 3, 4분기 때에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여러 가지 내용, 지금 뭐 상당히 경기 상태 좋다.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떨어지고 노동 시장이 조금 더 노동 그 고용률이 하락한다면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이션도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큰, 중동 리스크가 큰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플레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아직까지는 애매모호하다. 지금보다 조금 더 경제는 살아나고 노동시장은 좀 떨어지고 이런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제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어제 FOMC 회의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인플레이션도 조금 더 잡히고 경제도 조금 더 살아나고 노동시장 즉 실업률이 조금 더 올라가고 뭐 이런 어떤 내용이 된다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뭐 질문, 일문일답, 기자들 질문에서 이게 다 확인됐죠. 어제 제가 예상을 했죠. 연설이 아니라 기자들 질문 일문일답에서 뭔가 힌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대로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의 1월달 민간고용 ADP 10만 7천 건으로 대폭 하락했다, 하회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제 이제 또 미 국채 발행 그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했던 대로 국채 발행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동 리스크가 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주지만 물동량, 지금 뭐 그 예멘 그 반군이 홍해 그쪽으로 이제 컨테이너선으로 공격을 하고 뭐 유조선을 공격하고 이러니까 거기가 이 물동량이 한 앞전에도 말씀드린 한 30%가 된다 그러죠. 그 30%에 한 30%가 하락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한 10%, 세계 물동량의 한 10%가 하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수치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 리스크가 얼마만큼 경제에 영향을 주는지가 좀 데이터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뱅크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뱅크런이 왔을 때의 자산이 골드, 실버로 움직인다. 골드로 움직이는데 실버는 따로 움직이겠죠. 어쨌든 골드의 해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문제가 생긴다면 분명히
골드 쪽으로 자금이 움직인다. 그래서 어제 뉴욕 커뮤니티 뱅코트라고 해서 이게 이제 어닝이 나왔죠. 실적이 나왔죠. 굉장히 쇼크적인 이제 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해서 미 지역 중소은행에 지금 위기가 다시 재부각됐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고금리 시대에 지금 돈을 빌려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장사를 잘 못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은행, 중소은행의 위기가 다시 재부각되고 있다. 앞전에도 뭐 한두 개가 이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어닝 시즌에 그게 다 나왔죠. 위험하다 했는데 이렇게 하나가 문제가 되니까 또 옆에 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미국 뱅크런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덮어놓은 겁니다. 지금 뭐 덮어놓고 이 실적을 통해서 뭐 인수인계도 하고 조금 조정을 받고 또 뭐 정리도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인데 항상 미국의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는 뱅크런이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 실버는 굉장히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프랑스 EU 쪽 프랑스 농민 시위가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조금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지만 불똥 이제 우크라이나 또 튀었어요.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을 EU에서 제한을 추진한다. 이렇게 또 발표가 됐습니다. 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한테 쌍코피 터지고 EU에 가입하려다가 EU 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사면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 이번 주 내일 이틀 동안 이상은 조정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그런 부분으로 갔을 때 조정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뭐 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빠지긴 했지만 지금 뭐 가장 큰 시장 흔드는 것은 금리 인하가 언제 할 거냐 이 내용인데 3월달은 이제 거의 뭐 물 건너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조금 조정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잘 응대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2024년 1월달 다 지나갔고 이제 2월달 지금 하루입니다. 초하루인데 어쨌든 2월달 때도 잘 포트폴리오를 짜셔서 성공 투자하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은 뭐 구정도 끼어 있고 해서 굉장히 빨리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고 6월달에도 모두 성투하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2월 1일 목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성투하는 2월달 되십시오. 감사합니다.